다시 처음부터.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자, 처음부터.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 꼭지점이 1,-4라고 찍어서 하는 사람이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할 때 이렇게 푸니, 얘들아?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우, 주무셨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위아래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꼭지점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건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자. 그럼 한 가지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죠. 꼭지점은 1,-4라고 할 거고, 여기를 꼭지점을 찾는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이야.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뭘 하는 거지?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다. 뭐하고 뭐에서 만나니? 하나는 3에서 만나고 하나는 -1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X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한 식이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한번 찾아보자.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0을 내가 항상 뭐라고 보라고 했냐면 x축으로 보라고 했죠. 얘를 x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x축보다 큰 쪽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쪽하고 좀 강조를 해볼까? 딱 부러뜨려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잘 보이죠? 자, 이쪽이 X축 위에 있는 부분. 뭐 헷갈릴 게 없잖아. X축 위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각각 답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때는 뭐라고 쓰죠?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자, X축 밑에 있거나 아니면 같다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이것도 풀어볼까? 이 부분은 여기 자, 이렇게 되니까 얘의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해. 얘들아, 그러면 fx가 최소값이 현재 얼마니? 최대 최소는 y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4가 되죠.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라라면 우리는 답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라라면 우리는 대답을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 부등식을 풀어라. 앞으로는 식으로 풀 게 아니라 그래프로 풀 거니까 그래프로 2차 부등식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는 되게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자, 이 정답은 뭐? 이럴 때 딱 두 가지잖아. 뭔가 느낌이 모든 아니면 없다죠. 자, 어떤 거니 얘들아? 얘는 모든 실수. 왜 모든 실수냐면 fx의 최소값이 -4이기 때문에 fx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 자체가 -4보다 다 크다는 뜻이야. 크거나 같다는 뜻. 당연하죠? 자, 그럼 또 물어볼게.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정답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y값이. 근데 -4보다 작은 부분은 없고 같은 부분만 존재하죠. 같은 부분을 우리가 대답할 때는 y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x로 대답하니까 얘의 답은 x는 1이 정답이에요. 1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gx가 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다고 쳐. 그럼 직선이 하나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뭐 만나는 점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만나는 점 요거 하나를 알파, 요거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요 그래프를 가지고도 우리는 대수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fx랑 gx를 비교할 때 자, 대수 비교는 기본이 y값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게 y값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거야. 자, 요렇게 범위를 따졌어. 아, 요런 부등식의 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저 그림 보고 자, 교점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래요. 그럼 우리는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직선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어디냐면 베타의 왼쪽 오른쪽? 자, 직선이 2차 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 사이가 되죠. 요 사이. 요 사이. 뭐 다 알죠? 그래서 대답을 할 때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등식으로 물어보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모든 실수가 되고 왜 x가 1밖에 안 되는지 이제 그림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다 아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책에 막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2차 부등식의 수계사 보면 설명들이 엄청 길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다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요거 봅시다. 요거는 방정식으로 풀어도 이렇게 하고 완전적으로 풀어도 이렇게 되죠. 꼭지점을 구하려고. 꼭지점은 김민정의 수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씩 또 풀어보자. 첫 번째, 쟤처럼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답을 뭐라고 하죠? fx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해라. 정답은? 모든 실수일까? 2 빼고 다. 오케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답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치. 이 등호가 들어가면 모든 실수가 되고, fx는 0은 x값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방정식의 해가 되고요. 당연한 거죠.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 우리는 대답을 없다고 하죠. 지금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같이 할 때. 자, 없다고 하죠. 하나 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자,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없고 같은 부분만 있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방정식처럼 대답을 한다. 2 이렇게 대답하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말을 잘 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냐? 이건 5x. 5x. 맞아, 틀려? x죠. 왜? 2일 때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봐야 돼.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도 되고 뭐 여기에 또 다른 말이 막 추가가 되잖아. 임의의 실수 x.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우리가 이걸 이제 항등식으로 취급할 텐데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떤 x가 다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할 건가를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f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맞다라고 하죠. 맞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 그림은 판별식이 0과 어떻게 된다? 0과 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 판별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왜? 0은 우리가 뭘로 생각하니까? x축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유형의 그림을 했고 남은 한 가지가 뭐야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당연히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이 되겠죠. 그죠? x축과 만나지 않은 그림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fx는 0은 뭐냐라고 하면 이건 허근이다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실근 허근은 실제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하고 그래프에서는 뭐라고 한다? 교점이라고 한다. 교점. 그러니까 실근은 그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야. 그러면은 얘가 왜 허근인가? 아,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하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럼 두 번째는 저 2차 방정식으로 볼 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하죠. 선생님, 아니 0보다 큰데 왜 작다. 자, 세 번째. fx가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을 풀어보면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죠.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니까 자,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고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해가 없다고 대답하죠. 해가 없다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자, 만약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 1,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네 번째,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라고 할까요? fx가 2보다 작다. 2는 y값이잖아. 작거나 같다. 대답은 x는 2라고 대답해야 되죠. 2가 아니라 2라면 큰일 나고 1이라고 대답하죠. 낚일 뻔. 자, 1이라고 대답하죠. 이거 알겠어? 자,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2라는 것은 y값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y는 2가 되잖아.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작은 쪽은 없고 같은 쪽만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fx가 2보다 크다의 부등식을 풀어라. 우리 이제 그림 보고 푸는 거야. 요걸 가지고 막 조작하지 않았잖아. 숫자. 그림 보고 하는 거, 그림 보고. 자, 이 답은? 1 빼고 다. 1이 아닌 모든 실수. 해석돼요, 이제? 태훈이 알아? 태훈이 알면 이제 다 돼. 자, 1 아닌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죠. 1 아닌 모든 실수. 자, 그래프에서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 대답을 뭐라고 한다? 모든 실수라고 한다. 모든 실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저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할 때는 잘하는데 이상은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이제 그래프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자, 얘를 y는 2라고 하고 그래프를 y는 0, x축 하자 그냥. 자, x축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뭐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x가 3이라고 대답하죠. 지금 잘 이해 가고 있지? 자, 계속 똑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해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대답은 3 빼고 전부. 알겠어? 0보다 작다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x축 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3 빼고 전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3이 아닌 모든 실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물어보자.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제 잘 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 그럼 항상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차 함수 그래프는 총 6가지 그림이 있거든요. 자, 6가지 중에서 요거 1번, 그리고 2번, 3번. 자, 6가지 중에 3가지를 뽑았는데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그림이니? 항상 성립한다. 1번, 2번이잖아. 1번, 2번. 자, 그러면 1번, 2번은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 아래로 볼록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 그럼 요게 성립하려면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 그림과 이 두 개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성립 안 하죠.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자, 아래로 볼록이 성립하고 두 번째는 뭘 써야 되지, 이제? 1번과 2번의 특징. 1번은 우리가 이때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죠? 판별식. 자, 다시 판별식 점검. 자,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판별식은 0이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니까 1번, 2번 그림의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무조건 성립하면 이 두 가지. 자, 그럼 반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할 때, 자,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이 돼야겠죠, 당연히. 이 그림 아니면 안 되잖아.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위로 볼록 a는 0보다 작다가 성립하고,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성립하고.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로 다 이제 이루어진 거야. 색깔. 자, 요 첫 번째 그림은 fx가 항상 gx보다 큰 건데 어떤 x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fx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무조건 fx가 크니까. 얘를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fx와 gx를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정답은 해가 없다가 돼요. 해가 없다. 이해 가고 있지? 자, 모든 걸 다 그래프로 해석해. 높낮이, 뭐가 크냐 작냐를 식으로 보지 말고 그래프로 보는 거야. 자, 얘 보자. 자, 이 교점을 x는 a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떤 x값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x의 범위. 정답은? fx가 크다. 하나 빼고 전부 다 크죠? a 빼고 전부 다 크죠? a에서만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fx가 크니까 얘는 x는 a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대답해요. a가 아닌 모든 실수. 자, 두 번째, fx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정답은? 오, x는 a. 오. 왜? gx가 더 큰 건 없고 같은 거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럴 때는 x는 a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오, 규민이 맞았으니까 다 아는 거지 이제. 자, 요거. 자, 첫 번째. 자, 그림 잘 봐. fx가 gx보다 큰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어이구, 막 인사를 하네, 여러 명이. 자,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더 높게 있다. y값이 더 높게 있다. 어디? x는 알파보다 작고 이렇게 되죠. 작고. 그 다음에 x는 베타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되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베타보다 큰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fx가 큰 거야. 그래프의 관계로 볼 때 fx가 gx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gx 그림이 더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라. 이건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x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2차 부등식 유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앞에 유형들을 먼저 문제를 좀 풀 텐데 내가 풀 시간을 주고 하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유형당 2개씩 뽑아놨는데요. 칠판에 내가 번호를 적을 테니까 그걸 먼저 풀고 나서 다른 걸 하자. 번호 적어놓은 거 어디 갔지?
1차 부등식은 영상 보고 그냥 복습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유형당 2개 정도만 먼저 풀어보자. 칠판에 문제 적어놓게. 1200